여러분, 살다 보면 딱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지치고 분명 쉬었는데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만 반복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는 날. 그럴 때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내가 하는 이 삶이 의미가 있나?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동양 철학의 방식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나 오늘 뭐 했지? 이 생각이 드나요? 할 일은 많은데 손이 안 움직이고 머릿속은 복잡한데 몸은 무겁고 마음은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이런 말이 떠오르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맞습니다. 이 질문은 게으른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감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진실 하나만 먼저 던질게요.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의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미를 너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순간 삶을 시험 문제처럼 만들거든요. 이 선택이 정답인가? 이 시간이 가치가 있나? 이 관계가 내게 도움이 되나? 이게 누적되면 삶이 점점 맛이 없어집니다. 동양 철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에 꼭 의미가 있어야 하냐? 이 질문에 동양 철학은 이렇게 답해요. 의미보다 재미를 찾아라.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웃기다가 아니고 한자로 맛에 가깝습니다. 거창한 인생이 아니라 맛있는 인생. 그리고 그 맛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에서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행복이 다시 살아나는 5가지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의미를 찾지 말고 맛을 찾아라. 의미를 찾는 습관은 삶을 쉽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늘 부족으로 이어지거든요. 의미를 찾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 정도로는 가치가 없어. 더 큰 뭔가가 있어야 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하루가 전부 예선전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견디는 날. 오늘은 그냥 버티는 날. 진짜 행복은 나중에 오는 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나중은 계속 미뤄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계속 공허해져요.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나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맛이 뭔가. 맛은 거창하지 않아요. 아침 공기의 상쾌함, 따뜻한 국물 한 숟갈, 책 한 페이지에서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생기, 그게 맛이고 그게 바로 재미입니다.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맛의 누적입니다. 행동 지침,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멈추고 지금 내가 느낄 맛 일개만 찾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 머리로 살지 말고 몸으로 살아라.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삽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온몸으로 사는 사람. 머리로 사는 사람은 항상 계산해요.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남지? 저 사람 만나면 이익이 있나? 이 일 하면 돈이 되나? 이 방식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효율이 좋아요. 단점은 뭔지 아세요? 삶이 메말라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아하는 건 뜨겁게 하지만 싫어지면 금방 꺼집니다. 변덕이 심해져요. 그런데 온몸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든 나쁘든 그 순간을 경험으로 전환해요. 여러분, 똑같은 노동도요.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처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이 계단을 오르는데 아,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 고통이고 아, 나 오늘 심장 뛰네, 살아있네라고 하면 운동이 됩니다. 삶이 무기력할수록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행동 지침, 오늘 하루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걷기, 씻기, 정리하기, 요리하기,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그걸 생각 없이 해보세요. 온몸으로 느끼면 마음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셋,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쾌적이다. 동양 철학에서 행복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상쾌하고 만족한 상태, 즉, 쾌적.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성과로 착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 벌면 행복해질 거야.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성과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고,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쾌적은 다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상쾌한가? 지금 내 하루가 만족스러운가?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도 내가 쾌적하면 행복입니다. 오늘 밤 치맥 한 번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몸을 쉬게 해주고, 살겠다가 되면 그건 행복이에요. 행동 지침. 오늘부터 행복 대신 딱 한 단어만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나는 쾌적한가? 넷.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라.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평가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뒤처진 건 아닌지,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공자의 핵심은 단순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라. 그게 독립적인 인간이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문제는 인정이 연료가 되면 그 연료가 떨어질 때 바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로 간다. 행동 지침. 오늘 딱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의 삶을 보고 질투가 올라오면 이 문장 하나를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내 페이스로 간다. 이거 반복하면 비교의 독이 줄어듭니다. 5. 역경을 파도처럼 타라. 인생은 꼬입니다. 정답대로 안 흘러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두 가지 반응을 하죠. 도망간다. 주저앉는다. 그런데 동양 철학은 말합니다. 직시하라. 왜냐하면 역경은 도망가면 커지고 직시하면 작아집니다. 저는 이걸 파도에 비유하고 싶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 겁나서 뒤로 도망가면 오히려 휩쓸립니다. 그런데 파도를 타는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해 살아남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회피하면 공포가 커지고 직시하면 내 컨트롤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강연형 메시지 하나. 여기서 안 된다고 여기서만 답을 찾지 마라. 환경을 바꿔라. 리듬을 바꿔라. 사람을 바꿔라. 방식을 바꿔라. 행동 지침. 당장 할 수 있는 국면 전환 1개만 선택하세요. 산책 20분, 책 10페이지, 메모 5줄, 연락처 정리, 방 정리, 오늘 할 일 3개로 줄이기. 작아 보여도 국면 전환은 작은 스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그럼 욕심도 버려야 하나요? 동양 철학이 다 버려라만 말하진 않습니다. 특히 유교는 오히려 말해요. 가라. 도전하라. 채워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채워본 사람이 비울 수 있습니다. 비워본 적도 없는데 맨날 비우려고 하면 그건 그냥 회피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에 대해서도 그래요. 집착을 없애려면 기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현실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부족감이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태도가 생기면 삶이 훨씬 가벼워져요. 또 하나, 인간은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2번, 3번 넘어지면 그건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러니 실수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내가 놓친 신호가 뭐였는지, 내가 과하게 기대한 게 뭔지, 다음엔 어디서 멈출지. 이게 성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실패가 나중에 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성공이 나중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의미를 쫓지 말고 맛을 누적하라. 그리고 머리로만 살지 말고 온몸으로 살아라.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전에 딱 이것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맛, 일개 찾기, 쾌적, 체크하기, 비교 끊기, 국면 전환 스위치 일개 켜기. 삶이 재미없고 무기력할 때 해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는 작은 스위치가 되었으면 합니다.